자, 리설주의 셋째 출산 소식 이후에 연일 후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리설주가 김정은의 아내가 되고 이른바 혁명의 어머니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 강명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계속 우리 남측 언론에 리설주가 도리어 미사일보다 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김정은도 알고 있을까요? 뭐 김정은이도 사실은 우리 방송을 항시적으로 보고 있고 또 보고받고 있기 방송을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다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올라간 임지연 씨가 우리 방송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네. 여기 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방송하면 그걸 해명 차원에서 또 임지연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항상 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해가지고 김정은의 보고는 하고 있다. 실제 볼 수도 있지만 항시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리설주의 출산에 이목이 쏠리면서 그녀가 어떻게 김정은의 아내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리실 텐데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리설주의 인생사 짚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준비된 게 있죠? 네, 제 옆으로 이렇게 판넬을 준비했는데 이제 북한은 우상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나라고 상당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리설주를 둘러싸고 이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리설주에 관한 베일에 쌓인 리설주에 관한 궁금증을 제가 좀 모아봤는데요. 자, 이 판넬 보시면 키워드로 보는 리설주 해서 이렇게 리설주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측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성녀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혁명의 어머니 이미지를 구축한다라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자, 저 성녀라고 한다면 성스러운 여성의 이미지라는 거죠? 지와 덕을 갖춘 네네. 그런 여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혁명의 어머니로서의 하나의 네.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리설주 하면은 이제 금성학원이라는 그러니까 노래와 악기 연주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나왔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9년 동안 일단은 뭐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일단 리설주가 2009년이죠.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김정은의 그런 배우자로 좀 알려지게 됐는데 이를 두고 이제 금성학원 동창들이 약간 좀 시샘을 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가 좀 필요했을 거다라는 그런 분석과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떤 질투심을 좀 보였냐면 동창들이 일단은 혁명의 어머니, 성녀가 되려면 뭐 과거 연애한 그런 흔적이라든지 연애한 과거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리설주는 이런 어머니, 그러니까 김정은의 배우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상당히 시기하던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심지어 리설주와 관련된 사진을 좀 돌려보면서 일단은 리설주는 김정은의 배우자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뒷얘기가 상당히 무성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을 돌려봤길래 어떤 사진이었길래 리설주는 성녀 자격이 없다고 한 건가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과거가 없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리설주가 남자친구와 이제 잔디밭에서 어깨를 약간 좀 감싼 채 사진을 찍은 예,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은하수 관현악당엔 리설주가 머물고 있던 이 악단에 좀 이제 소문이 파다하니까 직접 중앙당 간부가 내려가서 이제 리설주는 이제 김정은의 배우자다.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그리고 리설주에 관한 과거는 다 잊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중앙당 간부가 그 사진 누가 퍼뜨렸냐, 누가 돌렸냐 라면서 이제 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계속 간부가 압박을 하니까 이 최초 유포자가 누군지 이제 실토를 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었습니다. 자, 엄청난 파문의 출발점이 그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유포했다는 사람들 처벌 면하기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우리 국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은하수 관현악단의 악단원 9명 정도가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했잖아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강건종합군관학교라는 그런 학교 앞에서 수천 명을 일단 모아서 공개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천 명 중에 제일 앞줄을 이제 악단원들 이제 동료들을 좀 모아놓고 그리고 일단 그 9명을 이제 묶어놓은 다음에 소총으로 1인당 90발씩 이제 사격을 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90발 정도 이제 맞게 되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신이 상당히 훼손이 되어서 상당히 좀 끔찍한 광경이 연출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강민정 교수님, 네. 저희가 이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이
숙청을 당했다. 이 소식은 예전에 들었었는데 예, 예. 이게 바로 이설주가 학창 시절에 남자친구와 찍은 어깨동무한 사진 딱 한 장 때문이라는 정보가 지금 입수가 됐는데 네. 90발씩 쏴가지고 총살을 했다. 이거 엄청난 공포심을 유발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거 한때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도 떠들고 그렇죠. 이슈화가 됐는데 그때 또 아니다 그렇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현성월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렇죠. 운하수 관현악단에 있었던 현성월이가 이 주모자였다 뭐 이래서 처형됐다고 했는데 1년 반 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대좌를 공인 갔었죠. 아니죠. 대좌를 달고 나와가지고 4월 달에 예술인들 그 대회 때 나와서 연설한 적이 있어서 다시 회생됐는데 그때 아마 김정은의 총애를 받던 여성이기 때문에 혁명화 갔다 온 거는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나왔어요. 언론에. 네. 혁명화 갔다 왔다. 이거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혁명화 하면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 혁명화 노동계급화 누구나 혁명화 노동계급화 해야 된다 하는데 불구하고 현성열에 대해서는 혁명화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에도. 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구나 했는데 그 이후에 운하수 관현악단은 해산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운하수 관현악단이라는 것은 김정일이 때 상당히 보천보 왕재산 다음에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아이들 아니에요. 왕재산 보천보는 80년대 중반에 만들고 이건 2000년대 만든 거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만들었다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더더군다나 리설주가 은하수 그렇죠. 관현악단 운하수에 있었고 출신이죠. 현성에도 운하수에 있었는데 그걸 해산했다는 건 그냥 해산할 리가 없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추측설들이 이제 뭐 총살됐다, 뭐 이렇게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데 그때는 이설주가 부하방탕한 사진들, 또 운하수 관현악단 성원들이 그 남녀관계, 무질서한 남녀관계를 네, 찍어가지고 돈벌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음란 했는데 동영상 때문이 아니었겠냐, 지금 이런 오늘 지금 이 네. 자료를 보게 되면 사진 한 장,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사진 한 장, 이게 딴 남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옛날 이씨 조선 시대도 중전하고 감히 어깨동무했다면 이걸 어떻게 될까? 네. 그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장 때문에 운하수 관현악단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중앙당 간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중앙당 간부가 조사하냐? 우리는 이런 것을 조사할 때는 국가안전보위부가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과 직접 관련된 국가안전보위부가 조사를 못합니다. 조선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10호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10호실이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직접 관련된 거 조사하죠. 왜? 조사할 때 국가보위부가 너 김정은 동지야, 너 딴 여자고 하는 건 너 알아? 너 이설주하고 너 이런 말 이거 못하는데 감히 입에 올리지 못하기 네, 때문에 네. 그런 고니아 위신이 훼손된다고 해가지고 10호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0호실 로열 조사해가지고 패밀리만 따로 관리하게끔. 딱 로얄 패밀리만 관리하는 10호실에서 조사해가지고 자료를 넘기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부에 네. 총살만 하라고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이 사람을 국비 상황으로 그렇지 유지가 국비 돼야 상황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악질적인 정치범이기 때문에 14호 관리세우라 16호 관리 15호 정치범에서 분할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자구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게 중앙당 간부가 했다는데 그 신빙성이 국가안전보위부는 이게 했다는 거짓말이죠. 네.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단 리설주, 김정은, 김정일에 대해서는 입에도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북한에선 로열 패밀리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금기 사항인 겁니다. 성혜림이 김정일에게 간택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서 9년간 끌려갔다 왔다는 김영순 씨 증언 한번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못해요. 성일이미가 김정일이하고 산다는 거 알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김정일이 사생활도 알고 그래서 여독에 갔고 전 발설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혜림이가 들어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너 들어올 때 누구한테 얘기했나? 정일이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약 경우에 김일성 집에 뭐가 간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정치범 수용소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안 불경스러운 돼. 거네요. 예, 거기서는. 강명대 교수님. 예. 김정은이 리설주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는 여성을 3명이나 뭐 이렇게 4명, 네 번째 부인까지 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정통성을 미리부터 갖추려는 의도가 강할까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최고 지도자 하면 최고 지도자는 성역화돼 있잖아요. 네, 성적 그렇죠. 존재입니다. 신이죠, 신.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그냥 김일성 부인이 누굽니까? 김정숙이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둘을 백두혈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김정일이가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조작했는데 거기서부터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김정숙이니까 우상화했어요. 왜? 김정일이 어머니고. 근데 김정일은 왜 못했냐면 도대체가 이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본 부인은 송혜림이가 아니고 김용숙이라는 부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숙이는 딸만 둘이라는 거 이미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설송이 그다음에 춘송이라고 공개됐는데 그러면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 봉건 사회, 우리 이씨 왕조 사회나 똑같기 때문에 혈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딸이 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딸이 왕이 됐다면 우리 영국 왕처럼 여왕이 됐다면 성욕화했겠죠. 김용숙이를. 그런데 딸을 성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아들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중에 송혜림이는 유부녀고 6년 후니까 이거는 김정일이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상화가 할 수가 없고 그나마 고용이 아니에요. 고용이는 그래도 아들이 둘이 있고 딸도 있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됐지만 고용이를 성욕화할 수 없는 게 제일교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일교포는 제일교포죠. 왜 북한에서 토대가 나쁘다고 하냐면 자본주의 물을 먹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거든요. 째포라고 그러면 제일교포. 낮춰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교포들을 감시하고 홀대하고 하는 게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이미 먹은 사람들로 보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김정일의 부인이 김정은의 최고 지도자의 엄마가 제일교포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성욕화는 둘째치고 김정은한테 네. 타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었죠. 그럼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 어머니를 할 수 없으면 누구를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이라도 깨끗하게 조선의 어머니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에 수리바퀴를 꺼낸 여성들을 네. 휘어잡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직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이제부터 아버지 엄마는 다 자기 부모는 다 갔잖아요. 할아버지도 죽고 이제 자기가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자기 부인을 옛날 이제 중전처럼 성욕화를 만들어서 같이 그 반열에 나눈다고 하도 그렇게 해야 자기 위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해야 되는데 이런 사진이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리를 한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북한에 조금 전에 강명도 교수 설명하실 때 시포실이라는 데가 있어서 김일성 3부자에 관한 비밀스러운 일을 다룬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또 옥과라는 곳이 있다라면서요. 그건 또 여성들을 김일성 3부자의 여성들을 선택하는 기준도 거기서 만든다는데 어떤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 째포라고 하면서 제일교포 출신인 걸 숨겨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일단 출신 성분을 고려한 여성을 좀 간택을 하고 싶어 하는 면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옥과가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간택하는 여성들에 대한 기준을 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준은요, 미모, 그리고 학력, 그리고 가족 성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순결성 검사를 포함한 신체 검사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적인 정보들을 모두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탈락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그 사람에게는 불명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검사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강명도 교수 북한에 계실 때 옥과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때? 잘 알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잘못 좀 알려진 게 이게 사실로 바로 잡을 필요가 네. 있는데 이 옥과는 기쁨절을 뽑는 데가 아닙니다. 네. 옥과라는 것은 조선노동당 당중앙인의 간부 옥과를 말하는 것인데 이 옥과는 중요기관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뽑는 게 바로 옥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기관, 중요기관은 비밀기관도 들어가죠. 김일성의 별장도 들어가고 김정은이 특각도 들어가고 김정은 주위에 이설주만 있고 예술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비서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비서라고 안 하는데 소기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기들을 여성 소기들, 그러니까 여자 비서관들을 뽑는 거예요. 중요기관 뽑는 것이 바로 옥과인데 가장 성분이 좋고 가장 뛰어나고 인물 좋은 여성들을 뽑아가지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보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제가 주석궁에서 근무했잖아요. 저희 주석궁에도 옥과에서 뽑은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네. 옥과 허위사령부도 옥과에서 뽑아서 별장이나 특각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옥과에서 뽑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뽑는 사람들을 뽑다 보니까 이 무슨 기쁨조 뽑는다고 돼 있는데 기쁨조만 뽑는다는 게 아니죠. 남자도 뽑습니다. 남자. 네. 그러니까 제 후배들도 많이 뽑혔는데 성분들을 관리하면서 성분도 관리하고 똑똑하고 아주 인물도 잘 생긴 사람들은 남녀를 뽑아가지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원이라는 직책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서라는 직책을 속이라는 직책을 네, 주니까 네. 첫째로 부원이라는 직책을 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냈다가 다시 와서 고업당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을 당 중앙위원회 요원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 옥과 자체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금성학원을 옥과에서 뽑는 아닙니다. 금성학원을 옥과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특출하게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뭐 1금성, 2금성 있잖아요. 네. 이 1금성은 평양 학생선용공전 중구역에 바로 있고 2금성이라는 건 만경대 선용공전, 만경대 구역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예술성이 특별한 아이들을 뽑아 오는데 단지 중앙당에서 김종일의 그 기쁨조라고 하는 예술단에 들어갈 때는 옥과에서 와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강명두 교수님, 그 지금 현재 후계 구도를 다시 따져보면 리설주가 첫째 아들을 출산했고 둘째 김주의 딸입니다. 셋째 성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후계자를 더 두려고 하겠죠, 앞으로도. 근데 아들이 있었다면 왜 아들을 발표하지 않고 딸을 발표했을까? 여기는 뭔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설주 아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농구 선수인데 2010년에 났다 맞질 않는 거죠. 상당히 네, 크기 때문에. 네. 로드머니 관계 뭐 13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거는 뭔가 숨겨져 있는 큰 비밀이 있다. 네. 실제 아들이 있다면 이 아들이 있다는 게 정보기관에서 밝힌 거기 때문에 이거 뭐 그 신빙성에 대해서 부정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아들이 있다면 이설주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죠. 네,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왜 로드머니 왔을 때 이설주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왜 1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을까? 말하자면 그때는 한 3살, 4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말도 짤짤하고 더 제일 예쁠 때가 3살 아닙니까? 2살, 3살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뭔가 있다. 그리고 이설주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설주가 배척당하는데 딸만 둘이라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자,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차근차근 정리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녀가 질투심에 불타하면 자, 아무래도 뭐 리설주에게는 아들에 대한 강박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김정은의 주변을 항상 경계할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 경계심이 질투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한때는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오란봉 악단 스타 류진아를 리설주가 경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류진아가 그럼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자격을 갖췄길래 그러냐 보니까 일단 뭐 오란봉 악단 창단 1년 만에 첫 공훈 배우 칭호를 받았고 고모부,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연인설까지 돌았던 한때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도 이제 악기와 그런 노래를 가르치는 금성학원 출신이고 같은 이제 가수 이제 출신이기 때문에 좀 이설주가 이 성악 특히 가수로서의 능력 그리고 이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 류진아에 대한 질투 때문에 일단은 류진아를 좀 손을 본 거 아닌가. 왜냐하면 류진아가 이후에 수성교화소라고 한번 들어가면은 세상빛을 볼 수 없다라고 좀 전해지는 그 교화소에다가 수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설주의 어떤 질투심에 의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리설주 북한에서 김정은이 혁명의 어머니로 지금 거듭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 리설주가 그만큼 또 질투심도 강하다. 가수 류진아를 숙청하려고 하는 시도까지 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신빙성이 좀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장성택이 연인이 아니고 네. 혹시 김정은이가 네. 또 좋아했던 연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또 시기를 하고 당연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제거하려고 했을 것이다. 장성택이하고 연인했다면 수성교화소로 가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네,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성교화소 갔다는 자체는 죽이진 않았잖아요. 네네.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유진아는 오히려 그런 일이 현수근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류는 있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실례를 들면 고영이하고 김종수가 상당히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는 그 김정은이 엄마가 고영이 아니 생모가 네네. 고영이는 김종수기 때문에 죽었다. 뭐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네네. 암 걸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김정은이. 그래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 유독 김용숙이 못 나타납니다. 네. 아니 자기가 정신 부인인데도 못 나타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봐서는 상당히 둘과의 사이에 질투심이 있었다. 서로 네. 질투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둘은 다 데리고 살고 아이도 자녀도 난 사람이지만 유진아는 그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축출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리설주의 과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은하수 관여했던 시절 모습도 한번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내 이름 묻지 마세요.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 무슨 큰일 했다고 이름을 묻시나요.
가수 관현악단 시절에 이설주가 저렇게 가수로 활동할 때 모습인데 저런 이설주 금성학원에서 배출한 또 인재 아닙니까? 예, 예. 북한 금성학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금성고등중학교라고 했는데 금성학원으로 바뀌었는데 이 금성학원이라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예술 재능이 있고 뛰어난 말하자면 우리가 뭐라 하지? 우리가 어린 아이들, 악동 조그만 아이들도 잘하는 건 다 뽑아서 예술학교에 보내듯이 최고의 예술적 소질을 가진 초등학교 졸업생이나 초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있는데 지금 인민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체계적으로 소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가지고 거기서 또 훌륭한 사람들은 음악무용대학이라든가 또 다른 이제 대학에까지 보내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면 북한 전체 지역에서 최고의 두뇌들, 예술적 두뇌를 가진 천재들이 모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강병 기자. 그러면 금성학원, 리설주가 금성학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파본이 은하수 관현악단 9명 공개 처형까지 갔다는 건데 네. 그 금성학원에서 리설주는 어느 정도의 인재였던 건가요? 자, 뭐 일단 금성학원 하면은 일단은 지역 내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이 학교에 좀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또 사실 교원 한 명에 학생 한두 명이 붙어서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그 학원 내에서도 상당히 좀 수준급의 실력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얼마 전에 채널A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이 금성학원의 리설주의 동문이 출연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리설주 씨하고 같은 학교면 당연히 보셨겠네요. 그래요. 저희는 또 선후배 차이가 거기 올라갈수록 좀 심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근데 아니에요. 그 후배가 몇 년 차이 나는 후배가 2년 아니고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학교를 잠깐 네네네. 같이 다닌 거네요. 그 전교생이 많아요? 한 2,500명. 그 중에서 리설주 씨가 몇 번째 정도 아름다운. 아, 그건 남자가 보는 눈이죠. 저희가 봤을 때는, 네. 자, 리설주와 같이 금성학원을 다녔던 탈북 여성의 증언인데 네. 리설주가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다라고 개인적인 평가겠죠. 자, 강병규 기자. 그러면 저희까지 듣고서 마지막 키워드는 뭡니까?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특급 비밀 출산 왜 그랬을까? 우리가 과연 이 얘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왜 숨겼을까? 바로 어제였죠. 김정은 리설주 부부가 2010년에 낳은 첫째 아이가 아들이라는 것이 정보 당국을 통해서 좀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숨겨왔을까? 왜 숨겨왔을까? 의문이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둘째, 셋째 아이에 대한 성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알려져 있진 않잖아요. 확인된 바가 사실 없고요. 네, 두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정적에 의한 타깃을 우려해서 아이들 정보를 꺼린다. 두 번째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강명도 교수 보시기에는 왜 아이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 부부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난 아이들은 김일성이 때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정일이 때부터 그거는 뭐 신격화하고 신쪽화 비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 명 되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부인이 하나면 공개하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 그 간부학교 만들어 자식도 같이 키우고 친구를 만들어야 자기 주위에 사람이 생기고 자기 영향력이 생기고 후에 자기가 집권 최고 지도자 있을 때 도와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바로 김정일 개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김정일이 때에는 부인만 공개적인 부인 자식 난 부인만 3명이 아니에요. 자, 일단 송혜림이 연상의 요인이지만 송혜림이 김영숙이 고영희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이러니야. 비밀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비밀화 됐다고 보고요. 자, 김정은이 때는 그럼 주에도 나타나지 말아야죠. 비밀로 하려면 아예 일제 아이들을 비밀로 해서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왜 김주애만 그 로드몬이 났을 때 그러게. 직접 하고 만나서 같이 하고 부담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이야기했었던 그 김정은이가 주애를 상당히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왜 안 나타나고 김주애가 나타났을까? 지금의 북한의 생태를 봤을 때, 지금까지 내려온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김정은이하고 이설주의 애가 아닐 수가 있다. 아니, 남자가 연애하다가 난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 네. 그런데 이설주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만의 경우, 이거는 연상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 송혜림이처럼 유부녀가 아니기 때문에 감춰놨다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설주가
전 세계 공개한 거를 가장 후회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자기 포스트레이드로 공개한 것이 가장 후회할 날도 올 수가 근데 있다.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주혜의 존재는 어찌됐거나 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서 나와서 영국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적이 밝혀진 건데 예. 그렇게 북한 내부에서는 안 알려졌던 사실인데 리설주의 존재는 왜 처음부터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그러니까 걸까요? 김정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거의 간부들한테 네네. 나는 아버지처럼은 하지 않겠다. 네. 이게 뭐냐? 자기 어머니가 정말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네. 그 김정은 집에도 못 가고 김일성이한테도 못 가고 할아버지한테도 못 가고 김정일이 옆에도 자연스럽게 못 가다 그런 보니까 면에서 볼 때는 나는 김정은이 절대 저렇게 안 하겠다. 가상한 남편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죠. 결혼하자마자 아야 공개해가지고 나는 포스트레이디 아니 외국에 나갈 때 가장 부러워했던 게 부부지간에 가면서 카페트 깔고 외국 정상들 만나는 게 가장 부러웠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 카페트 깔고 국내에서 카페트 깔고 10병씩 사열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김정은이는 김정일이하고는 조금 다르게 가겠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 의지가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강명도 교수 말에 따르면 김정은 부인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빨간색 카펫들을 밟고 싶은 게 꿈이었다는데 김정은 지금까지 집권 이후에 단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 초청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북한의 로얄 패밀리 소식을 짚어보면서 함께 지적해봤습니다.